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프린트 다 받으셨죠? 어디 할 차례죠? 저번에 교재가 적산법 할 차례 같은데? 적산법 볼게요. 페이지로 가시면 교재가 저번에 478페이지까지 했었죠, 문제? 477 계산 문제까지 했었죠? 네. 자, 478로 가시면 우리가 이제 적산법이라는 게 있죠. 이거 이제 들어가는데, 일단은 감정평가 파트가 어렵기 때문에 약간 좀 체크를 좀 해줘서 우리가 볼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을 본다면, 올해가 32회라는 걸 33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 처음부터 이제 또 같이 보신다면, 넘겨보세요. 어디 이제 우리가 이번 시험 문제 나온다. 이렇게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443으로 가시면 443, 443페이지. 그래서 문제가 한 올해도 6에서 한 7문제인데 6문제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6문제 다 찍었는데 443으로 가시면은 가격제 원칙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첫 번째 부동산 가치의 재원칙이에요. 13가지 원칙이 있는데 두 가지예요. 따라해보세요.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 찾았죠,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 혹시 갖고 계시면 우리 시험 문제 거의 여기서 답이 거의 다 돼요. 그래서 적합과 균형의 원칙 꼭 체크하셔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랑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저번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아시죠, 그죠? 여기 들어가서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들어갈게요. 가시게 되면은 이제 페이지 저번에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450페이지로 가시면 450으로 가시면은 거기에 지역 분석 그 다음에 우리가 449죠? 449로 가시면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있죠. 요거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가성비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밑에 박스하고 그다음에 잠시 넘기시면은 450페이지에 위에 박스 있죠. 요거 두 가지에서 나오니까 이거는 뭐 거의 따라해보세요. 가성비가 높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만 보시면은 문제가 한 문제 무조건 맞춰요. 그죠? 여기를 좀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페이지로 가셔서 460으로 가시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나오죠. 이건 100% 시험 나옵니다. 100%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기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그래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그래서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세 문제가량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는 가장 추천해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죠? 여기 위주. 그래서 오늘 안 했던 부분은 이제 거기 6번에 보시면은 따라해보세요. 공시지가 기준법. 요거 오늘 또 추가로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저번에 제가 체크를 했는지 몰라도 461페이지 가시면 14번에 별표가 쳐있나요?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적정한 실거래가는 도시 지역은 몇 년이고 3년, 그 밖의 지역은 5년. 도시가 두 글자, 그 밖에 세 글자니까 더 길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가장 좀 높게 찍는 것도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찍는 거는 458페이지로 가시면 458페이지 가시면 시상가의 조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2번에 가시면 세 번째 줄 보시면 이 경우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기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은 하나, 둘, 세 번째 보시면은 가로치기 이 경우 찾으셨죠, 그죠? 이것도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공시지가 기준법, 거래사례 비교법. 그래서 오늘 이제 계산 문제를 두 문제 풀 거거든요. 그래서 두 문제를 푸는데, 우리가 작년에는 공시지가가 나왔는데, 올해는 거래사례가 나와요. 무슨 사례가 나온다?
거래사례. 공시지가 작년에 제가 찍었던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밖에 요인보존까지 찍어서 정확하게 제가 찍은 문제인데, 올해는 따라서 거래사례 비교법. 여기서 시험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다른 방식이다. 다른 방식으로 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공시지가와 그 밖의 비교 방식은 같은 거로 본다, 다른 감정평가로 본다. 다른 감정평가로 본다고 나와 있죠. 찾으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규칙에서 나온다면 이 두 지문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느낌, 그러니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두 군데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번 주에 일단은 페이지 466으로 가시면은 거기에, 따라해보세요. 물건별 감정평가. 여기도 별표가 3개 쳐있죠? 그래서 오늘 프린터 다 받으셨나요? 4번을 같이 한번 볼게요. 4번을 보시면은, 여기도 굉장히 가성비가 높아요. 가성비 굉장히 높은데, 일단 가지게 되는 4번에 저번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평가 대상의 주된 감정평가에 틀린 것은, 자, 저번에 건설기계는 우리가 생각이 됐죠?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보다는 원가법이 되겠죠. 1번이 정답이죠. 그죠? 저작권은 뭐예요? 권. 수익하는 법. 그러니까 1번이 틀렸으니까 당연히 맞겠지. 그러면 건물은요? 원가.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강업재단은? 수익하는 법이 되겠죠. 찾았습니까? 이건 굉장히 가성비가 높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 규칙하고 같이 묶어서 나온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3방식에서 이제 찍어드리면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그래서 페이지 477로 가세요. 477로 가시면 저번에 계산 문제 풀었었죠. 거기. 찾았습니까? 유력합니다. 얘가. 유력해서 별표를 3개 치세요. 치셨습니까? 딱 느낌이 저를 믿는 그런 믿음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지금 딱 느껴보니까 필이 확 왔어요. 체크하세요. 체크하셨죠? 그죠?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작년에 들으신 분도 알지만 제가 공시지가 기준법을 찍었어요. 뭘 찍었다? 그러니까 그 밖에 요인 보족이 안 나왔는데 이 감정평가 시험이 나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거래사례랑 원가법이 떠요. 뭐랑 뜬다? 거래사례 비교법하고 원가법. 찾았죠? 그죠? 원가법에 제가 아끼는 문제가, 자, 따라오세요. 만년 기준. 그런 걸 제가 나중에 터뜨릴 거거든요. 만년 기준은 뭐냐면, 477페이지 가시면 2016년과 18년이 딱 9월 20일이 딱 맞죠? 그럼 몇 년 지났죠? 2년 지났는데, 올해는 그 9월 20일을 안 맞춰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만년 기준이 안 되면은 1년으로 가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 문제를 터뜨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강의 자체는 제가 크게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해도, 찍시는 많은 소문이 났어요. 찍시는. 그러니까 좀 믿으세요. 아시겠죠? 근데 데이터로 나와요, 데이터. 분명히 제가 이거 나온다 그랬거든요. 자, 따라오세요. 공시지가 기준법. 그 밖에 요인 보존까지 나온다 그랬는데, 이 문제가 떴어요. 그죠? 떴고, 올해는 따라서 만년 기준. 원가법의 만년 기준이 뜰 거라, 그런 걸 꼭 기억해서 두 문제가 뜹니다. 그러면 올해는 뭐하고 뭐가 떴다? 거래사례 비교법하고 원가법이 뜹니다.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4월 달에 봤던 감정평가도 제가 계산 문제 찍었거든요. 근데 이게 순서대로 얘네들이 돌리면서 내요. 돌리면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도 또 저랑 또 감정이 좀 안 좋은 출제원들이 있거든요. 박사들이. 걔네들이 또 내 강의를 딱 듣고, 아이씨, 손 박사가 좀 다른 거 되겠다. 그럴 수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건 좀 빗나가니까, 그런 확률을 봐서 만약에 10월 달에 시험 보기 전에 9월 달에 이 두 문제만 계산 문제 잡고 가시면 마음이 좀 편하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론은 작년에는 원가법이 떴어요. 그래서 올해는 따라서 수익환원법. 여기에 대한 이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론이 나온다면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갈 텐데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491로 가시면 491로 한번 가십시오. 491로 가시면 491에 수익환원법이라는 게 있죠. 그럼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496까지 한번 끌어보세요. 496로 가시면 496 찾으셨어요?
친절하게 또 기본서 496 요거 답니다. 함원 이유를 선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C조 12. 여기서 우리가 시험에 나와요. 저번 연도는 이제 강가 수정하는 방법이 나왔거든요. 그죠? 여기서 나오니까 여기다가 별표 3개 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볼 건데 여기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이론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5문제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100%가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501페이지로 가시면 자 따라해보세요. 공시지가 기준법. 우리가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에 가격 공시라는 게 있죠. 이거 100% 시험에 나옵니다. 100%.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이쁘게 또 해놔가지고 전체적으로 틀로 공시지가를 완전히 완벽하게 끝낼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로 할게요. 자, 그럼 일단 적산법부터 가죠. 오늘 하는 거 순서대로 가게 되면 프린트는 뭐 원가 방식, 원가법은 저번에 배우셨으니까 풀어보시고요. 일단 적산법으로 한번 가볼게요. 적산법이 어디냐면은 페이지 478로 가시면 478로 가시면 거기에 따라해보세요. 적산법.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적산법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냥 제가 까놓고 얘기한다면 밑에 478페이지와 오른쪽에 있는 지문들이 있죠. 다 지우세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그 위에 보시면 의하고 박스가 있죠. 요것만 암기를 하세요. 믿는 게 약간 떨어지네. 지우세요. 안 나온다. 안 나오고 의하고 산식만 나와요. 체크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산식만 나오니까 그것만 달달달달 하세요. 달달달 하는데 올해 나온 게 얘랑 원가법, 적산법 이걸 바꿔냈거든요. 이론을 바꿔냈기 때문에 우리가 적산기기필이라는 거 아시죠? 자 가볼게요. 적산기기필은 자 이건 원가 방식에서 가격이에요. 지금 임대료예요. 임대료죠. 임대료는 알고 계셔야 돼. 이건 가격을 매긴다, 임대료를 매긴다? 임대료를 매겨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15층짜리 건물에 5층을 얘가 계약을 했어요. 15억짜리인데. 자, 그럼 이거를 들어가서, 자, 얘가 1억이 들어갔다는 것을, 자, 따라보세요. 기초가액. 그럼 거기에다가 이율이 있어야겠죠. 그럼 여기다가 그냥니까 필요재원비를 더합니까? 더하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적산기기필. 그럼 원가법하고는 다르죠. 원가법은 제도론가에 감가수정해서 가액을 산정했잖아요. 근데 이건 따라서 적산기기필. 이렇게 해서 필요재원비를 더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역사상 떴는데 요 기초가액을 제도론가로 나왔어요. 제도론가입니까? 기초가액입니까? 기초가액이죠. 역사를 쓰기 시작했죠. 그죠? 그래서 요게 다른 게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별표 3개 치시고 기초가액에다가 땡땡땡 치면서 따라서 적산기기필. 그럼 기기가 뭐하고 뭘 곱한다는 거예요.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율을 두해서 뭐로 더하는 거예요. 필요한 경비를 더하겠죠. 꼭 하세요. 그래서 요거가 가장 또 유력하다.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규칙에서 감정평가에 가면 규칙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이렇게 그 밑에랑 오른쪽 한 절대 보지 말아라. 그 시간에 다른 거 해라.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비교 방식으로 할게요. 481페이지로 갑니다. 481. 자, 이제 비교 방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거래 사례와 임대 사례 중에서 임대 사례가 임대잖아요. 그럼 거래 사례는 뭐겠어요? 거래 사례 비교법은 가액을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 그럼 거래 사례가 있으면 그냥 돼요.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를 해서 대상부동산을 구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거기 보시면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이 7번에 거래 사례 비교법이 나와 있죠.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이제 이 저자가 파란 색깔을 쳐놨거든요. 그럼 거래 사례 비교법은 자, 임대 사례와 비교해요. 거래 사례와 비교해요. 거래 사례와 비교해서 형이 동생한테 넘기면 특수한 사정이 개입돼 있죠. 사정 보정하고 시점이 틀리면 시점을 수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따라서 가치 형성 요인 비교. 요거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래서 지용 요인과 개별 요인이 우리가 형성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법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해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이건 가액을 산정한다. 가액 산정한다. 그래서 여기 산식이 중요한데 이 박스에 보시면은 가치 형성 요인 비교라고 곱하기가 돼 있죠. 근데 원래는 우리가 이따가 계산 문제를 풀 때 따라해봐요. 사시찌개면. 부대찌개처럼 아주 맛있는 사시찌개면이 있어요. 그 사가 뭐예요?
사정보종. 시가, 지가, 개가, 면적이 있잖아요. 그죠? 요걸 이제 계산 문제를 풀 거거든요, 이따가.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사례를 정상적으로 비중각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산식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적용 대상은 저번 시간에 어떻게 우리 거래사례 비교법 기억나시죠? 제가 맛동산을 먹었죠. 과자를. 어디다 넣었어요? 입에. 목이 걸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캐캐캐캐. 그냥 일괄적으로 집었어. 그때 엄마가 탁 쳐서 상장 나왔죠? 이렇게 해서 외우시고. 그 다음에 장점은 계산하기 이해하기가 쉽고 간편한데 현실적인 실적인 설득력이 있고 우리나라에 가장 널리 이용한다라고 돼 있죠? 근데 굉장히 단점은 따로 주관적이다. 편차가 커요. 개인마다. 그 다음에 2번만 체크하세요. 3번은 지우시고 안 나오고 2번, 1, 2번만 보세요. 그럼 경기가 호황 때 우리가 과거는 호황인데 지금 불황이라면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얘가 장단점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이제 거래사례 자료의 수직 기준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사정보종치예요. 그럼 사정보종치라는 것은 자,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근데 정상적인 사례 원칙으로 해서 사정이 개입된 사례도 채택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하실 때 거래 사례가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그럼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면 원래 안 되면은 그걸 못하게 한다면 사례가 적어지죠. 그러면 반드시 안 된다, 채택도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사정보정 가능성, 사정본이 없거나 사정본이 가능한 사례여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 보시면 파란 색깔이 있을 거야. 지금 483을 보고 있어요? 사정보정 가능성 파란 색깔 찾으셨어요? 그럼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대표성이 없는 사례도 사정보정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저랑 대화를 하는데 사례가 적어야 된다, 많아야 된다. 그럼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걸 다 지워버리면 사례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사정보정이 가능하다는 거면 사례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걸 꼭 가져가야 돼요. 이 별표 하나 땡이야, 별표. 그래서 한 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오는데 그래도 한 번 나왔어요. 그리고 시점 수정이라는 것은 자, 거래 시점하고 내 기준 시점이 똑같아요, 달라요? 그럼 한 30년 전 거는 조금 오래돼 갔죠. 그럼 시간적으로 좀 유사해야 된다는 거죠. 내 거래 시점이 그냥 돼요,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가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점 수정은 시간의 유사성으로서 거래 시점이 그냥에 대한 명확해야 된다. 시점 수정이 불가능이 된다, 가능이 된다. 가능이 되죠. 지금 이번에 시점 수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파란 색깔. 거래 시점을 알 수 없으면 사례자로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거래 시점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의 위치 유사성이라는 게 있죠. 그냥 가까워야 돼요, 동일수급권이 있어야 돼요. 동일수급권. 그래서 지역이 우리가 이제 위치가 인근 지역, 동일수권, 유사 지역 선택할 수 있죠. 그럼 또 양건 3번에 파란 색깔 찾으셨나? 어디 내에 있어야 돼? 인근 지역 또는 무슨 수도권 내? 동일수권 내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개별 요인은 뭐냐면 그냥 편하게 들어보세요. 만약에 사례가 목적 원문인데 대상이 석적 원문이면 똑같아요, 물적으로 달라요. 같아야지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규모나 형태 등의 개별 요인이 대상 부동산과 유사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넘겨볼게요. 넘기시면 485페이지로 한번 가시면 이제 따라해봐요. 사정 보정. 자, 이게 뭐냐면 형이 동생한테 넘기면 좀 싸게 넘겼죠. 그럼 특수한 사정이 개입됐다는 얘기예요. 그걸 고치는 게 사정 보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매매사항 및 매매 조건에 대한 수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나? 찾으셨어요? 그러면 칠판. 요 사례 부동산 형이 동생한테 넘기면 비싸게 넘겨, 좀 싸게 넘겨. 그럼 특수한 사정이 개입됐죠. 따라서 정상적으로 바꾼다. 정상의 시장 가치로 바꾸는 게 사정 보정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매매사항 조건에 따라서 사정 동기가 개입됐다면 정상적으로 돌려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따가 보겠지만 표준지는 원래 정상적으로 매겨졌기 때문에 따라서 사정 보정 필요 없다. 요거 나중에 또 하고요. 여러분 고가 비싸게 거래되면 좀 떨어뜨리죠. 저가가면 또 올려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시점 수정이라는 단어를 가기 전에 밑에 박스를 보시면 분자가 위에고 분모가 내려가는 거죠. 사례가 올라가요, 대상이 올라가요. 이 상자를 오른쪽부터 윗상자로 생각하세요. 아래하다, 윗상자다? 그럼 사례가 올라간다, 대상이 올라간다.
그럼 거래 시점이 사례고 기준 시점이 대상이거든요. 그럼 이따 시점 수정할 때도 거래 시점 올라가요, 기준 시점 올라가요. 그다음에 은는이가가 이제 조정이 되고 보다가 100인데 그건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가겠고요. 그럼 거기 밑에 시점 수정에 대한 사항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자, 사례 부동산을 이 시점을 거래 시점이라 그래요. 무슨 시점? 1년 전에. 그럼 대상 부동산에 대한 시점을 기준 시점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해봐요. 자, 갑니다.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뭐로 바꾼다는 거야?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바꾸지 다른 걸로 바꾸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시점 수정에 대해서 또 어떤 게 키포인트냐 파란 색깔 들어볼게요. 자, 집합. 자, 이건 매매 사항이에요? 시장 사항이에요? 시장 사항은 시자 들어가니까 무슨 시점을 무슨 시점으로?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바꾸는 거죠. 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파란 색깔 보시면은 거래 시점의 가격을 무슨 시점으로? 기준 시점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거래는 사례고 대상 부동산이 기준 시점이라는 건 뭐로 정상화합니다. 거래 시점의 가격을 기준 시점으로 정상화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점에 따라 틀리니까 변동의 원칙이라는 거 저번에 기억나시죠? 아까 거래 시점을 알 수가 없으면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자, 넘기셨어요? 파란 색깔은 없지만,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일치하다면, 시점 수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거래 시점에서 그때 2억인데 지금도 2억이라는 건 변화가 없잖아요. 반드시 한다, 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가 없어요. 거래 시점과 기점이 불일치하더라도 시장상의 변동이 없다면 시점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요거 이해 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는 게 시험에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건데, 자, 거기 보시면은 시점 수정 후라는 단어가 나오나? 무슨 수정 후? 그럼 칠판. 따라서 시점 수정만 했다. 다른 거 안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럼 그자입니까? 시점만 바뀝니까? 바뀌고 아직은 대상이에요? 아직은 사례예요? 사례라는 거죠. 아시겠죠? 분위기 안 좋아? 그냥 참 가만히 있으면 분위기 안 좋은 거야. 그냥이야 시점 수정만 했어. 사실 찌개면에서 시점 수정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 돌렸어? 아직 안 돌렸어? 그럼 아직 대상이 아니죠? 그럼 아직은 뭐의 부동산에 대한 거야? 무슨 시점에? 긴 시점에 대한 거죠. 지금 4번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점 수정을 했다는 얘기는 그냥이야 시점만 바뀌었어. 근데 아직은 대상이야, 아직은 사례야. 아직은 사례고 대상으로 다 돌리지 않는다는 거지. 나 한 번 더 하겠다는 거지. 자, 할게요. 그러니까 사실찌개면 기억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서 시점 수정만 했다. 다른 건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안 했다면은 이거를 거래 시점으로 기준적으로 갖고 오게 된 거예요. 그죠? 미치겠다. 솔직한데 이거 안 나와. 들어봐. 자, 이 아까 거래 시점이었지? 무슨 시점으로 바꿨어? 기준 시점. 근데 다 했어? 시점 수정만 했어? 사전 고정했어? 안 했어? 다른 거 아직 안 했다는 거죠. 그럼 아직은 그냥요 사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시점만 바꿔놓은 사례 가격인 거야. 한 50% 온 것 같아. 알겠지? 그럼 여기서는 그냥이야 시점 수정만 했어. 다른 건 했다 안 했다? 안 했으니까 무슨 시점에서 해? 뭐야? 사례 부동산, 그죠? 근데 걱정하지 마, 안 나와 이거. 자, 4번 3개 있으니까 한 거야. 아시겠죠? 파란 색깔이 없으면 좀 의심을 해봐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은 이따 계산 방식이 우리가 일단은 아까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돌려온다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럼 여기서 시점 수정했다는 거는 그냥이니까 시점만 바꿨습니까? 다른 거 바꿨어요? 아직 안 바꿨어요? 그럼 아직 대상이 아니라 사례예요. 사례 부동산이라고 하셔야죠. 아직 대상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 이제 시지변으로 이제 암기하시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항상 가격에 대해서는 지수법이 나올 수 있고 변동률이 나와서, 자, 저번에 이제 우리가 그 제도평가를 할 때 만약에 준공 시점에서 100이라면 기준점이 만약에 135다. 그럼 1.35배 뛴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럼 사례가 올라가요? 대상이 올라가요? 대상에 대한 기준점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변동률 적용법은 만약에 가격이 10% 상승했다. 그럼 1 플러스 0.1이니까 1년이면 1승, 2년이면 2승이죠. 그럼 1.1이 되겠죠. 그런가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아까 사전고정은 사전 개입해서 고가 저가를 해서 시점 가치 돌리는 거고, 시점은 그냥요, 시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바꾸는 거죠. 여기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3번에 가시면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3번에다가 별표, 파란 색깔 있는 곳. 찾으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근 지역, 유사 지역을 봤을 때, 자, 볼게요. 일단은 저번 시간에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 무슨 지역이에요? 인근. 속해 있지 않는 지역은 유사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지금 평가사한테 여기 연산역에 있는 우리 학원 건물이 대상 부동산이라면 사례 부동산을 가지고 비교해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인근 지역이 없으면 그냥입니까? 유사 지역으로 넘어갑니까? 그럼 서면역이 유사 지역으로 좀 볼 수 있겠죠? 상권이. 그럼 서면역은 대상에 속해 있어요? 속해 있지는 않아요. 않죠. 사례만 있기 때문에 이건 인근 지역이에요? 유사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역이 다르다? 그럼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있죠. 근데 얘는 그냥요, 지역이 같아요. 같으면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례가 100이고 대상이 100이면 자, 어떻습니까? 따라서 1이다. 상승식은 곱하는 건데 1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인근 지역에서는 무슨 요인을 생략할 수 있어요? 지역 요인. 무슨 요인을 해야 돼요? 개별 요인. 근데 유사 지역은 뭐와 뭐를 다 해야 돼요? 지역과 개별을 다 해야 되죠. 그런가요? 2, 3번 지금 묶어보세요. 유사 지역에서는 뭐하고 뭐를 다 해야 돼요? 지역 요인 비교와 개별 요인. 근데 인근 지역에서는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지역 요인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개별 요인만. 이따 문제 풀 때 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은 어디에서 사례를 선택하든 따라서 지역 분석은 해야 된다. 우리가 개별 분석은 이제 그 개별 요인은 무조건 해야 되고 지역 분석은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인만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적까지도 있고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종합적 비교법과 평점법이라는 것은 종합적은 그냥 따라서 주관적이다. 개인에 대한 것이 전반적 비교하기 때문에 주관적인데 평점법은 자 따라서 점수를 매긴다. 그럼 우리가 심사원이 점수 매기게 되면 좀 정확하겠죠? 항목별 비교니까 보는데 거의 이것도 희박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까 시지변이면 현재 지계종평이라고 지역 개별은 이제 종합적 비교 평점법인데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넘겨볼게요. 그럼 이제 짜자잔 올해 이제 뜰게 자 따라보세요. 거래 사례 비교법 489페이지 이제 들어갑니다. 489로 가시면 거래 사례라는 게 나오죠. 요거 별표를 치셨죠. 그래서 일단은 거기 보시면 지금 29회라고 되어 있나요? 근데 29회 때 나오고 31회 때 또 나왔거든요. 그럼 33회 이제 나올 수 있죠. 이게 데이터예요. 제가 갖고 온 데이터. 그러면은 시험 문제는 이렇게 쳐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대상 토시 기준 시점이라는 단어가 있죠. 화면에 보듯이 이렇게 그으세요. 선을 그으세요. 그시고 그 다음에 거래 사례 내역 밑에 지가 변동률이라는 단어가 있죠. 거기도 이렇게 그으세요. 그래야지만 좀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는 따라서 대상 토지 여기까지는 대상 토지예요. 그럼 여기서 근 밑에는 그냥입니까? 사례입니까? 사례고 아까 시점 수용이 지가 변동률 시점 수용이죠.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다음에 면적은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푸는 방식은 여러 개인데 일단 아까 사례가 올라갔어요? 대상이 올라갔어요? 120을 100으로 나눠도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 요 3억이라는 게 있죠. 동그라미 쳐보세요. 3억에다 동그라미 쳐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계산기를 대고 가는데 자 지금 3억에 몇 제곱미터예요? 100이죠, 100.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대상 토지는 몇 제곱미터예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 따져보세요. 단위당으로 나눠라. 단위당으로 나눠서 한번 곱해보는 게 나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보시면 이 저자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대상이 올라가고 사례가 내려간다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언더스탠드? 그럼 우리가 요거 지금 100이라는 게 있죠? 이거 따라서 나눈다. 나자로 적으세요. 나. 적었어요? 그럼 그냥에 대해 3억에서 나눠야 돼요. 나눠볼게요. 3억 원이 30 계산기 갖고 오셨어요? 300 빵빵빵 빵빵빵에서
자, 나누기 몇으로 나눠요? 100으로 나누면 제곱미터당 단가가 나오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얼마가 나왔어요? 300이 나왔어요? 그럼 300이 단위당 단가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나중에 이제 120을 곱해주면 되거든요. 이해해야 되는데?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집가등이 4% 상승이 있죠. 4% 상승했다는 것은 1 플러스 R의 N승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기간이 뭐 2년이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1승을 하셔서 0.04죠. 그럼 몇 점 몇이겠어요? 1.04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답세 4% 5% 나온다. 몇 프로 몇 프로? 4% 5%만 떠요. 그죠? 그럼 그러니까 4% 상승하면 몇 점 몇을 곱해야 돼요? 1.04죠. 여기다도 나눈다고 해야 돼요? 곱한다고 하셔야 돼요? 곱하다고 적어서. 어디 한지는 알아요? 네. 미치겠네. 거기 4% 상승하고 있어요. 낮자로 적었어요? 곱이라고 적었어요? 곱 적었어요? 그럼 몇 점 몇을 곱한다고 했다? 1.04를 곱하는 거죠. 맞죠? 자, 아까 인근 지역 기억하시죠? 그럼 인근 지역은 지역요인을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인근 지역이라고 낼 가능성이 큽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따라서 인근 지역. 지역요인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셋 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근 지역에 대해서 지역요인을 안 물어봐요. 따라서 개별 요인만 물어본다. 개별 요인만 물어봐요. 자, 그럼 우리가 연습 게임을 하는데 대상 토지를 100으로 하세요. 100. 대상 토지가 얼마다? 100. 그럼 대상이 100이면 사례에 비해서 몇 퍼센트가 열세예요? 그럼 열세하면 빼면 되고 우세하면 더하면 되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열세는 어떻게 돼요? 5를 빼야 되죠. 그럼 100에서 5를 빼면 얼마예요? 아니 그냥 그거 앞서가지 말고 95%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95%를 소수 쪽으로 바꾸면 0.95가 되잖아요. 맞죠? 자, 이것도 따라서 곱한다. 곱해요. 지금 다 적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요거 0.95 곱하면 되죠? 0.95 곱하고요. 자, 이건 그냥입니까? 단위당입니까? 그럼 이 전체가 맥이라고 그랬어요. 120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곱한다고 적었어요. 뭐 한다? 곱한다. 그럼 곱하게 되면은 120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아까 300에다가 1.04, 0.95, 120을 곱해보세요. 얼마 같아요? 읽기 힘들면 그냥 숫자만 얘기하세요. 35, 680, 000 나오죠?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사례가 올라갔어요? 대상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이렇게 나눠서 해도 되는데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부터 합시다. 그냥입니까? 이건 100제곱미터입니까? 이건 얼마예요? 나눠서 단위당 단가를 하는 게 좋죠. 이게 봐요. 여기다 곱이라고 적어놨어요? 나라고 적어놨어요? 나. 그럼 요거 나오면 요거 나눠야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요, 아까 곱했어요. 곱했죠? 또 곱했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 숫자만 바꿔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꼭 맞추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밑에 하신 저자가 틀린 건 아닌데 면적을 120하고 100을 1.1로 때려버려도 돼, 3억으로. 근데 그건 따라서 먼저 이해를 하자. 요걸 나눠서 단위당 단가로 가는 게 훨씬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편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요거 괜찮아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찍었던 게 자치계 예제 문제 1번이 따라서 공시지가 기준법. 얘는 좀 쉬운데 일단 이론부터 가볼게요. 공시지가 기준법은 이론이 어디에 있냐면, 자, 일단 넘겨보세요.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규칙에. 그래서 제가 또 페이지 다 또 밤새면서 해놨어요. 어디냐면은 이제 488페이지 계산 문제가 있는데, 그걸 가기 전에 이론을 먼저 가자고요. 이론은 460페이지 펴보세요. 460페이지. 460페이지 가셨나요? 거기 보시면은 460페이지에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6번인가 있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지 가격이 있으면 비교편지를 선정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따라해보세요. 사정보정이 안 들어간다. 아까 사시찌개면이 있었죠? 얘는 표준지라는 것은 감정평가 법인이 정상적으로 매겼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이 개입도 안 됐어요.
여기 사정보정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비교 표준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점 수용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보정인데, 자, 이건 이따가 제가 뒤에 나오니까 그때 가고요. 토지는 무슨 법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공시지가 기준법. 보고 계시죠? 근데 공시지가 비교법이었어요? 기준법이었어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간다는 거죠. 맞아요? 어머, 교수님, 거기 밑에 두 번째 있잖아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간다는 단어가 나오나? 찾았죠? 그래서 표준지 국가를 기준으로 가고, 그 다음에 따라서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에 요인 보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보고요. 근데 저번에 제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적정한 실거래가 있으면 거래사례 비법으로 갈 수 있다 그랬죠? 임대료 조성 비용 등을 고려 안 한다, 고려한다. 고려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오셔서, 요거예요. 이 462페이지에 있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서 거기에 지금 공시지가 기준법 6번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럼 무슨 표준지를 기준으로 가고요?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고, 무슨 수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 가액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요거를 잘 표현한 게 어디냐면, 넘겨보십시오. 462페이지로 가시면 내용이 또 나와요. 462로 가보세요. 462로 가니까 거기에 토지의 평가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오른쪽에 박스를 한번 볼게요. 토지 평가의 절차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앞자만 따볼게요. 따라서 비시지계급. 자, B가 뭐죠? 비교 표준 선정하고 사정 보정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무슨 수정? 무슨 요인?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또 그 밖에 요인 보정으로 간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one more time. 따라서 비시지계금. 비시지계금. 아까 B가 비교 표준지였죠. 그 다음에 C가 집가 변동률이에요. 그 다음에 따라서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에 요인 보정이 있죠. 요 순서대로 이제 우리가 절차를 해서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시지계급이라는 자체가 따라서 절차가 나왔다. 순서가 나왔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번 시간에 제가 칠판 보시면 공시지가 기준법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죠. 근데 거래사례는 적정한 시거래에 따르면 거래사례로 가죠. 임대 조성 비용 등을 고려한다, 고려한다. 고려해서 기준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좌측서부터 이제 한번 볼게요. 좌측에 맨 밑에 가시면 비교 표준지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462페이지 제14조 1번에 비교 표준지 찾으셨어요? 거기 보시면. 자, 아까 제가 대상에 속해 있으면 무슨 지였어요? 인근 지역. 속해 있지 않으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유사가 먼저일까요? 인근 지역이 먼저일까요? 인근이 먼저겠죠. 그렇죠? 인근이 없을 때 유사 지역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교 표준지 선정은 이제 인근 지역만 된다, 유사 지역도 가능하다. 가능하죠. 그럼 인근 지역에 있는 표준지 선정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유사 지역에 있는 표준지 선정도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 다음 아까 표준지는 정상적이죠. 그럼 무슨 보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정 보정. 그래서 아까 따라봐. 비시지계급. 여기 사정 보정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다시 어느 지역이 먼저 원칙이야? 모두 할 수 있어? 유사 지역수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는 사정 보정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오케이? 근데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 시점 수정은 이제 비교 표준지가 있는 이 시군구 지역의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데 내가 찍어줄게. 요 니은이 나왔는데 우리가 굵은 글씨를 찾으면 돼. 별로 안 굵네. 463페이지 가시면 2번에 나 있어요. 나. 463페이지 맨 위 시점 수정이 나. 찾으셨어요? 별표 3개. 별표 3개. 자, 갈게. 집값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는, 적정하지 않을 때는 한국은행법에 대해서 통계청입니까? 한국은행입니까? 이게 통계청으로 나왔거든요. 그죠? 통계청이 맞아요? 한국은행이 맞아요? 한국은행이 맞죠? 꼭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했어요?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했어요? 소비자 하면 안 되죠. 소비자 하면 안 됩니다. 체크하십시오. 이렇게. 야, 내가 봐도 이제 이렇게 PPT 이용하는 게 괜찮죠? 굉장히 강의를 줄여요. 그죠? 그래서 트렌드예요. 트렌드 마크. 밤새서 하고 있어요. 2시간밖에 못 잤어가지고, 힘들어 죽겠어. 생산자다, 소비자다? 소비자다. 그럼 생물이 맞아? 소물이 맞아?
소문이 맞죠. 아니, 줄임말. 생산자의 물가 지수를 따라서 생물. 소비자를 소물. 소문이 맞아? 생물이 맞아? 생물은 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소비자가 들어야 된다? 생산자가 들어야 된다? 생산자가 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다시 갈게. 통계청이야? 한국은행이야? 한국은행. 근데 한국은행법은 지워줘요. 힌트가 있으니까. 그걸 안 지워주니까 그냥 그러니까 한국은행법이라는 건 안 내준다고. 한국은행이 있으니까 한국은행이 하는 거니까. 언더스탠드? 그거 안 보여줘. 그럼 한국은행이 통계청 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소물이야? 생물이야? 생물은 뭘 줄임말이야? 생산자 물가 줄임말이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만 좀 잡으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표준지는 사전 보정할 필요는 없죠. 시점 수정해야 되는데, 인근 지역은 지역 응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개별 요인만 한다는 거.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이제 봅니다. 자, 조금 제가 칩한 보세요. 사례를 정상화하려면 사례를 대상으로 정상화 돌려버려요. 그래서 사전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면적. 자, 아까 시점 수정 아시죠? 자, 그럼 내가 얘기할게. 집가 변동률이, 토지가 집가 변동률이 4% 아니면 5% 나와. 그럼 4%는 몇 점 몇 곱하고? 1.04죠, 0.04. 미치겠다, 별로. 1.04? 얘는 1.05 곱해야 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뜬단 말이야. 언더스탠드? 지역 요인은 보통 계산에 안 내죠, 그죠? 인근 지역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개별 요인만 낸다. 그럼 대상을 100으로 잡고 우세하면 플러스, 열세하면 마이너스로 돌리셔야 돼요. 맞나요? 이게 바로 따라서 상승식. 상승식이에요. 곱하는 게 상승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정치를 곱해서 대상이 사례보다 5% 우세해야 돼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커닝할 데도 없어. 자, 이걸 따라서 100으로 본다. 우세는 플러스죠. 플러스 5를 그냥 이제 더해야 돼요. 더해야 하면 되죠. 화이팅. 105가 나갈 텐데 105 됐나? 105. 저기 커닝해봐. 그 몇 점을 곱하면 돼? 1점을 곱하면 되죠. 아셨지?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대상이 올라가고 사례가 내려가면 분수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분수로 보통 이 저자분은 강의 잘 하시는데 그렇게 분수로 계속 하시더라고요. 하지 마시고 헷갈려요. 이거 확실하지 이게? 대답해봐요. 대상은 100을 보잖아요. 플러스 더하면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빼면 되는 것이고 한 번 더 하겠다는 것이고 그럼 대상이 사례보다가 몇 퍼센트 열세야 돼요? 그럼 얼마를 까는 거예요? 15를 까죠? 네? 그럼 얼마예요? 계산기 없어 모르겠어요? 85%잖아요. 0.8을 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가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대상이 올라가고 사례 들어가는데 그건 옛날 방식입니다. 지금 하지 마시고, 딱 대상을 100으로 본다. 대상을 100으로 보고, 우세하면 뭐? 플러스, 열세하면 빼고, 85다, 105다, 그걸 소수적으로 바꾸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인근지역 아까 지역률 할 필요가 없죠. 그럼 공시지가 기준법에 사전 보정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딱 하나만 사전 보정치라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그건 분수로 가야 됩니다. 뭐로 가야 된다? 그래서 넘겨볼게요. 딱 하나만 하고 좀 쉬었다 갈 거야. 어디 있냐? 페이지로 가시면은 우리가 교재로 가시면 아까 사전 보정치라는 계산이 있어요. 자, 쭉 넘겨보세요. 넘기셔서 따라해보세요. 사전 보정치. 사례가 올라가요? 대상이 올라가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셔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사전 보정치. 내가 연습 게임 좀 하고 올게. 페이지 487. 487. 487. 가시게 되면은, 487 있어요? 487? 네. 찾았습니까? 지금 보이나?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만약에, 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2번 같은 걸 볼게요. 2번을 보시면은, 아까 시점 수정치는 사례가 올라가요? 대상이 올라가요? 그럼 거래 시점이 올라가요? 기시 시점이 올라가요? 그럼 기시 시점은 어떻게 됩니까? 120이니까 120 올리고 100을 내리죠. 그럼 1.2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이 거래 사례는 3번이 잘 나와요. 3번 찾으셨어요? 그럼 아까 10% 상승인데 요거는 2년인데 보통 우리가 2년이다 뭐 이렇게 고른 건 안 나오고 그냥 1년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갈게요.
지금 4번 보시면 답세 대상이 사례보다 몇 퍼센트 열세야 돼요? 5% 열세하죠.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시험 문제는 대상을 주어로 봐요. 뭘 주어로 본다? 그럼 대상이 사례보다 몇 퍼센트다 열세하다? 5% 열세하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분수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세야 열세야? 열세. 알았어. 그럼 대상을 얼마로 보는 거야? 100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냥 날라가. 몇 퍼센트 빼야 돼요? 5% 빼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얼마가 돼요? 95%가 돼서 0.95가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는 계산 문제가 따라서 대상이 주어다. 다 대상이 주어로 봐요. 그죠? 시간 보세요. 따라서 대상 토지는. 그럼 사례가 주어요? 대상이 주어요? 그러니까 대상을 100으로 보고 그냥 가시는 게 좋아요. 사례가 주어인 경우는 시험에 잘 안 나오거든요. 대답해봐요. 그 사례가 만약에 주어다, 그럼 분수로 좀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5번을 보시면은 5번에 사례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있나? 대상이 주어요? 사례가 주어요? 자, 이때는 이제 주어가 사례니까 사례가 내려가잖아요. 그죠? 이때는 이제 분수를 쓰는데, 이거는 시험 문제가 사례가 주어로는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사례 부동산이라는 자체가 그냥이야, 이게 주어야. 따라서 조정된다. 그럼 대상보다 어떻게 돼요? 대상보다 어떻게 돼요? 대상보다 몇 퍼센트 우세? 10% 우세잖아요. 어머, 또 나왔네? 그래서 100에서 10 더하면 날아가요.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사례가 내려갑니까? 사례가 내려가고 대상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것만 좀 주의 깊게 보세요. 근데 시험 문제는 사례가 주어로 나옵니까? 대상이 주어로 나옵니까? 대상이 주어로 나오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간다는 거죠.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사례가 주어로 나온다는 건 옛날 문제고, 지금 거의 다 대상을 주어로 봐요. 그럼 그냥요, 대상을 100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로 곱하기 나와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만약에 사례가 주어면 그냥 사례를 내려. 대상 올려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계산 문제는 보통 누가 주어다? 대상이 주어로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맨 위에 보시면 사정보정치라는 게 있죠. 사정보정치는 따라서 분수로 가야 된다. 분수로 가야 돼요. 이 퍼센트로 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1번이 있어요, 1번? 자, 사례부동산 은이 있죠. 그러면서 사례가 조정이 된다. 사례가 조정이 되고 대상이 우리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례가 올라가요? 대상이 올라가요? 그럼 사례가 조정된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대상을 100으로 본다. 100이고 시장 가치보다 몇 퍼센트 저가로 거래됐어요? 20이잖아요. 100을 위해서 20을 까야 된다는 거죠. 맞나? 그럼 이거 80이니까 1.25지. 근데 지금 사정보정치는 자, 따라서 계산은 잘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아까 거래사례나 공시지가기준법에 사정보정치가 나온 적이 없었어요. 자, 치방 보세요. 자, 공시지가기준법은 어차피 사정보정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조용합니다. 미치겠습니다. 없잖아. 나 화낸다? 있어, 없어? 또 해야 돼. 아이씨, 괴로워 죽겠어. 괴로워 죽겠어. 괴롭죠? 강산 더 괴로워. 따라서 비시지계급. 사정보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정보정을 계산 안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거래사례비교법 기억나세요? 거래사례비교법도 그냥입니까? 사정보정을 생략합니까? 사정 요인 없다라고 하죠. 아시겠죠? 이거 놓게 되면 난이도가 높아지거든요. 물론 뭐 아까도 높았지만 아시겠죠? 사정보정치도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사정보정치는 만약에 내게 되면 따로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여기서 볼게요. 그럼 사례가 올라간다, 대상이 올라간다. 대상이 올라간다. 그럼 거래사례 정시 만약에 이거는 한 문제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래 사례가가 있죠. 따라서 주어가 조정이 된다. 주어가 조정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따라서 대상이 100이다. 대상을 100으로 올린다는 거죠. understand? 그럼 거래 가격이 대비 20% 고가지. 그럼 얘를 100 잡고 그냥 120이야. 0.83이 된다는 거죠. 꼭 체크하세요. 근데 사정보정치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따로 해서 나온 적은 있었는데 그건 옛날 문제예요. 아시겠죠? 이론 다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할게. 공시지가기준법을 가자. 자, 공시지가기준법이 계산 문제가 페이지를 가보세요. 488페이지가 이제 제가 찍었던 올해 계산 문제인데 작년에. 자, 따라보세요. 공시지가기준법. 찾았습니까? 얘는 더 쉬워요. 따라서 면적이 없다. 면적이 없어요. 면적을 대상 비교하진 않아요.
그냥 제곱미터당 단가거든요. 그러면 또 지금 박스 지금 보시죠? 그럼 또 거세요. 그 기준 시점에서 그세요. 기준 시점에서 쭉 그시고, 그셨어요? 쫙 거요. 여기가 딱 대상이다. 이게 대상이에요, 대상. 여기까지가 대상이고, 그 밑에는 뭐겠어요? 사례. 사례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가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시점 수용, 지용요인, 개별요인, 그다음에 비시지계 그 있어요? 그거 원래 안 나왔는데 작년에 내가 나온다고 찍었거든요. 찾았죠, 그죠? 그럼 따라서 비시지계 그럼 보종치는 그냥 곱하면 돼요. 알겠죠? 자, 이건 되게 쉬워요. 일단은 면적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면 제곱미터 단가니까. 그럼 여기다가 계산하는 게 좋아요. 공시지가가 지금 얼마입니까? 1000이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옆에 공란이 있죠?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거기다가 곱하세요. 곱합니다. 자, 곱하면 돼, 이제. 내가 5% 아니면 4%지. 여기 몇 프로 나왔어? 5%. 곱이라고 적었는데, 곱. 몇 점 몇이야, 5%는? 1.05. 잘 보고 있어요? 자, 이게, 비교 편지 지역 요인은 동일하다. 그럼 이게 인근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지역이다? 할 필요가 없죠. 개별 요인만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 봐봐. 사례가 주어야 대상이 주어야. 그럼 100%로 그냥 가는 거야. 가자. 이거. 재밌죠? 나만 재밌나 봐, 씨. 감사합니다. 학교는. 웃어야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가 돼요? 퍼센트가 되게 110%지? 앞서가지 말고. 나도 좀 시간 좀 줘. 몇 점을 곱해야 돼? 1.1이죠. 그래서 자, 근데 중요한 건 그냥 환경 조건이 또 있어. 또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환경 조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대상에서 몇 퍼센트 열세. 그냥 나눈다, 뺀다 그래. 깐다 하지 말고. 자. 그럼 깠지? 그럼 얼마야? 80이잖아, 80. 후보점 얼마야? 0.8이잖아. 그지? 그럼 0.8 곱하면 되네? 근데 그냥 그도 봐야 돼. 봐야 돼. 봐야 돼. 찾았죠? 고민 중에 역사를 썼어요. 그게 없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내가 그 나오면 그냥 곱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것도 곱하죠? 아까 또 이것도 곱했죠? 그러면 자, 1.5를 한번 곱해보세요. 그래서 1000에다가 1.05 곱하기 1.1 곱하기 0.8 곱하기 1.5.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랬어. 그다음에 곱한다. 곱하고 곱하면 되죠? 얘 면적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얼마가 나왔어요? 1386만 원이 나왔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얘보다는 제가 그냥 오른쪽에 3번이 중요해요. 무슨 사례 비교법? 거래 사례 비교법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거기 위주로 가세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계산 문제를 한번 비교해보죠. 공시지가는 사정보종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봐요. 그래서 비시지계급, 비사지계급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거래사례는 그냥입니까? 사정보종은 있으니까. 있는데 보통 사정보종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사정보종 헷갈릴 때 안 나와요. 아시겠죠? 거기다 따라서 개별 요인만 나온다. 지가 변동률하고 개별 요인만 곱하시면 돼요. 근데 개별 요인이 자, 따라서 2개가 될 수도 있다. 하나가 나올 수 있지만 환경 조건 2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가성비 높아요. 요거 꼭 마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내가 하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그냥 이걸 거야 돼. 그런 게 이게 무슨 토지야, 위가. 대상 토지고, 사례고, 요게 지가 변동률이고, 지용요인 개별 요인인 거죠. 아시겠죠? 요거 꼭 마시세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숫자만 바꿔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입니까? 단위당 먼저 구하는 게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 저자가 틀린 건 아닌데, 대상을 두고 사례를 내었다는 옛날 방식이에요. 그거 쓰지 마세요. 그거 쓰게 되면 내가 헷갈려. 자기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단위당 단가로 가는 게 저는 훨씬 낫다라는 판단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저자는 이렇게 해서 120 올린다고 하는데 이게 되냔 말이야. 안 돼. 솔직하게 얘기해. 돼, 안 돼. 왜 이걸 올리죠? 그거 생각하지 않아. 그지? 그러지 말고 단위별로 나눈다.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냥요 곱해요. 곱하고 나중에 얘 곱하면 되잖아요. 지금 잘 적어놓은 거야? 여기다 뭐라 했어요? 했고 했어요? 여기다가 곱, 여기다가 곱, 여기다가 곱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죠. 맞나요? 그럼 뭐부터 나눠야 돼요? 면적부터 나누고
곱하고 나중에 곱해버리면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변동사항이 없다면 이 숫자만 바꾸기 때문에 빨리 가셔서 이렇게 해서 그시고 가셔야 돼요. 모의고사 나올 때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서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그래서.